안녕하십니까. 경매사 대비해서 상품성 평가는 1회를 올렸잖아요. 오늘은 수산부로는 이 상품성 평가가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농수산물 유통론하고 수산 첨가부로의 공통인 법령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농수산물 유통론 OT도 끝나고 해서 이번에는 나머지는 나눴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오늘은 유통론 이론을 간단하게 111페이지입니다. 강의할 때는 앉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경매사 2021년 3월 20일 대비해서 농수산물 유통 이론을 하겠습니다. 강의는 구전까지 최단으로 기출문제까지 분석해서 끝을 내려고 준비합니다. 요번 구정회가 다음 달 초에 다 있죠. 그때까지 제가 학원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진도를 나름대로 빼려고 합니다. 자, 유통이론을 좀 먼저 해놨겠습니다. 여기는 도포는 김태산 작가가 많이 해놨고요.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고 유통론 1회인데 이제 유통론 1회입니다. 내일은 경매사 법령 1회 할 것이고 유통의 기초인데 유통의 기초 그리고 마케팅까지 이제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11페이지는 유통입니다. 유통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유통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유통의 정의는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전되어 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산 경영에서도 제가 수산직 공무원 강의를 GWP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산 경영과 수산 일반에도 보면은 유통이라는 것은 수산 경영의 유통이라는 것은 조직 관리를 먼저 합니다. 자원 조달을 먼저 하죠. 그래서 자원 조달을 하고 우리는 경매사다 보니까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넓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에 3요소가 있고요. 3요소가 있습니다. 경자시입니다. 경자시. 수산 경영의 경영 4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인 기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 경영 활동입니다. 경영 활동. 활동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 조달입니다. 자원 또는 자본 조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원이나 자본 조달을 하고 나면은 인적이라든지 구성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 생산만 해가 될 문제가 아니죠. 판매를 해야죠. 이 세 가지가 경영 활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마케팅을 배우는가? 수산업 기업의 경영 활동 중에서 판매,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나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는 수산 경영하고 수산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상품성 평가에서는 뭡니까? 이 생산하고 관계됩니다. 이 생산을 하고 나면은 이걸 수하고 수산물을 수확 전후, 수확 후 품질 관리를 해야겠죠.
품질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 수산부에서는 상품성 평가라고 합니다. 상품성 평가라고 지금 하면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실행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겠죠. 이 수산 경영의 활동입니다. 그럼 그 기업의 진단이라든지 호일성 측정 같은 거는 우리 수산 경영 수산지교 공문에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판매 포인트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매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제가 먼저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보통 우리는 자원조달, 자원조달이라는 것은 그 자본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죠. 자본금이 있어야만 이 선원도 구성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배도 어선도 만들어 가지고 어선도 지금 구매해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생산하죠. 그러고 나서 판매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유통이 어떠냐 이런 시각입니다. 또 법은 어떠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은 일단 그 수산 대상물을 물적으로 이동할 것이냐, 물건 자체가 이동할 거냐, 수산물, 그리고 소유권이 이동할 거냐, 물적, 상적 유통으로 나누는 과정을 유통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 주체 사이에서 많이 흐름을 유통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유통만을 협의 유통이라고 하고요. 유통의 목적은 수송, 보관, 재고, 포장, 하역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 매출 증대와 가격 안정화입니다. 안정화, 오타가 있어서 이렇게 들은 겁니다. 안정화를 도모한다.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통의 물론은 상적 소유권 이동입니다. 그리고 물적 그리고 금융적 유통 그리고 정보 유통 등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유통 역할은 사회적 시간의 불일치와 장소적 불일치, 시간적 불일치를 역할을 합니다. 시간적 불일치라는 것은 장소적 불일치와 유사하지만 보관 운송을 하면서 태평양에 잡은 것도 보관 운송을 잘해가지고 소비자까지 가져올 수 있죠. 그는 불일치를 극복합니다. 유통의 기능은 매매, 보관, 운송, 금융, 보험, 정보 통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과 상적 유통을 보조하는 조성 기능도 또 있습니다. 그 그림이 도포가 김태산 작가가 그린 도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능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15가지 나오는데 이게 무조건 한 문제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 장소는 장소의 거리를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산되는 장소는 일정한 바다에 국한되어 있지만 생산되는 장소는 일정한 바다다. 소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한다. 이게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리를 축소시키는 게 운송 기능입니다. 산지 경영사 1회도 나왔고요. 장소, 운송, 장소의 거리다. 시간의 거리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기는 한정되어 생산되나 소비는 연중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보관을 해야겠죠. 이 시간의 거리, 인식의 거리입니다.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정보나 평가 등에 있어 생산자는 잘 알고 있으나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나 충분한 평가 어려운 거리를 정보 전달 기능을 못하는 것이 인식의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란 것이 생기겠죠. 소유권의 거리고요. 그리고 상품 구식의 거리는 한정된 소수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구비하는 겁니다. 품질, 수량, 운송, 보관,
보관 기능이었요. 보관 기능은 수산물 생산 조업 시기나 비조업 시기 등 같이 시간의 거리를 연결시켜서 소비자가 언제든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관 기능입니다. 정보 전달, 거래 기능, 상품 구색 기능, 구색 기능이 두 분이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선별 기능. 선별 기능은 다양한 수산물을 구분해 상중하 같이 등질 수산물을 소집단으로 선별하거나 수산물 이용 배분 과정에 있어서 선어, 냉동, 가공 등 같이 시장의 다양성에 대비하기 위해 수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하는 것을 선별 기능이라 합니다. 집적 기능이라는 것은 연안 수산물과 같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등질 수산물을 소집합을 대집합으로 모으는 기능을 집적 기능입니다. 분할 기능은 원양업과 같이 업 생산에 의하여 생산된 대량 수산물을 각 시장의 소규모 수요에 맞추어 소량으로 분할하는 것을 분할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보완할 때는 상품 구성의 거리를 한번 하나 빼버릴게요. 그러니까 말은 좀 이렇게 하여튼 상품 구성에는 상품 종류의 거리와 다양한 구색 기능 같이 묶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적과 물적을 보완하는 것은 조성 기능입니다. 하면서 넘어갈게요. 마케팅이란 것은 기업 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적응하면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한화 용역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 판매 경로, 판매 촉진, 물적 유통 등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행동 또는 시스템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사직 공무원 기출문제를 보면요, 수산물 마케팅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생산 품목의 결정, 가격 결정, 판매 경로의 결정, 마케팅 종사 인원의 결정, 이거는 인적 자원 조달, 자원 조달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원 조달 과정. 그러니까 경영 활동이란 것은 자원 조달이 있고요. 자원 조달. 그리고 생산 단계가 있고요.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계. 바다에 가서 첩하는 생산 단계라든지 양식장에 양식을 하던 생산 단계가 있고요. 그것을 판매하는 단계가 있죠. 수산물을 판매하는 단계. 이걸 계속 순환하는 것이 경영활동이라는 겁니다. 수산물 마케팅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가격의 변동성이 생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가격 변동이 좀 높다, 비탄력적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비지에서 일회 구매량이 소량이죠. 마케팅 소량이기 때문에 소비지에서 할 때는 마케팅을 어떻게 선택할까 이런 비용 문제가 돼도 됩니다. 그리고 호율성이 있어야죠. 투입 때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은 10원 들어가는데 판매량은 8, 9밖에 안 되면은 그거는 마케팅을 활동을 하기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수산물의 품질과 구획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산물의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그 단계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은 오타라는 겁니다. 유통 경로입니다. 자, 유통 호용과 기능입니다. 유통의 4대 호용과 유통 기능. 유통 활동을 통해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격을 연결함으로 시간, 장소, 소유, 행태, 호용을 창출합니다. 소유 호용은 상적 유통 활동을 통한 소유권 이전 기능이며 시간, 장소, 행태 호용은 물적 유통이다. 소유는 소유권이고
시간, 장소, 행태의 허용은 그 물적 유통으로 나누어집니다. 장소적 거리, 시간적 거리를 연결하는 물적, 장소와 시간적 거리를 연결하는 것은 물적 유통 기능이라 하고요.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유통 조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적과 그 물적을 지원하는 것이 그 유통 조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입니다. 상적 유통, 보안 기능, 상거래 기능입니다. 계약을 통해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환이라는 어떤 것을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와 판매 기능과 수집과 분배 기능 등이 수반되겠죠. 그리고 저장 기능은요,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시간적 간격을 연결하면서 보관 저장을 하겠죠. 그런 기능입니다. 저장하면서 시간 허용을 증대시키지만 가격을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됩니다. 수송은 그 생산지와 소비자 간의 공간적 거리를 간격을 연결해 주는 것이 면서 물적 유통입니다. 자, 가공입니다. 가공 기능에서 지금 수산물을 우리가 소비하는데 연 생산량, 우리나라 연 생산량은 300만 톤이랍니다. 2015년 대비입니다. 생산량은 그 300만 톤입니다. 근데 소비는요, 소비량은 약 600만 톤입니다. 그러면 2배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죠. 300만 톤을 어떻게 할 거냐?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입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서 수산 경영에서는 수입의 삼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삼적은 정량, 삼적은 정량, 적시, 시간의 적시죠. 정량, 적당한 양을 적시에, 그리고 적객품, 그 품목에 맞게끔 할 수 있다. 우리하고 좀 이론은 안 맞지만 삼적 이론이 있습니다. 수입을 하다 보면은 가격 기능이 있고 운송 기능이 있고 품질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 경영에서 무역학에서 여기는 지금 들어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무역 기능을 지금 많이 안 넣네요. 무역 기능을 무역 기능을 요청이 양이 너무 많고 해서 잘 안 넣네요. 다음에 그거 하면서 조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예, 무역 기능이 162, 3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역입니다. 사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역학 전공이고 관세사다 보니까 이쪽을 잘하는데 우리 이제 이 경매사 쪽에서는 또 출제가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뺄까 말까 하다가 여기 잘 넣네요. 알아나면 좋습니다. 자, 가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입을 한 300만 톤을 한다 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수산물의 특징에 대해서 소비의 비율은 있잖아요. 우리가 수산물의 가공품이 80%, 약 80%입니다. 그리고 그 하르하고 선어가 약 한 20%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가공품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수산식품을 볼 때 1차 기능은 그 생존에 대한 거죠. 밥그릇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살죠. 생리적 활동의 기능이 1차 기능이고 2차 기능은 뭡니까?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또 맛을 낸다든지 색깔을 낸다든지 먹기 좋게 만드는 게 2차 기능입니다. 3차 기능은요. 노화 방지라든지 피부를 좋아하는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가진 게 3차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6차 기능까지 가가 있죠. 그만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이 앞으로 대세일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을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생산된 원료 형태의 농산물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 그 형태가 크기만 모양 등을 바꿔납니다. 이게 뭡니까? 2차 기능이죠. 그런 것이 물적 유통 기능이 들어갑니다. 제가 금방 말씀했듯이 수산물의 특징 때문에 가공을 합니다. 수분을 줄이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 유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 가공 형태적 호용하고도 관계됩니다. 모양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에 바꿔집니다. 모양, 맛, 트렌드 2차. 소비자 트렌드는 2차네, 그죠? 2차 기능으로 봅니다. 그 식품, 수산식품에 대한 1차, 2차, 3차 기능이 있고, 클라크가 그 수상 경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굉장히 심약되어 있고 논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수산업이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도 나눠지지만 수산업의 기능에서 보면은 1차 기능, 2차 기능, 3차 기능이 있는데 6차 기능까지도 지금 가가 있다는 겁니다. 수산 경영의 그 10페이지를 설명해 보고 해드렸습니다. 깊이 안 해도 이 정도 있구나. 그래서 가공은 결국은 수산물 특징 때문에 가공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기호가 지금 80% 이상이 수산물 소비로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 조성 기능입니다. 물적과 상적 기능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적과 물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들으면 안 되는데 감기 들은 것 같습니다. 야, 도와주는 기능을 포준화, 등급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조 포준화가 있고요. 등급화가 있습니다. 등급화는 우리가 10개가 있죠. 상품성 평가할 때. 그리고 등급 설정의 문제점 같은 거. 다양하다 보니까,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다.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통금융,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생산할 때부터 금융이 들어가죠. 예, 자원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 유통금융이고, 유통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외상거래라든지 어음거래 같은 거, 특이 이런 게 유통금융이 유통조성 기능이다. 유통조성 기능이라는 것은 상적과 물적 기능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도 하죠. 거래를 하다 보면, 유통하다 보면. 그러면 물리적 파손이라든지 경제적 시장 위험 같은 거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보험제도죠. 네, 그런 거, 파손, 부패, 그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보관 위험 부담 기능을 막기 위해서는 그 창고 같은 거 돼가지고 골드체인 지원도 해주는 것이 보험 말고도 이제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을 대비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선물 거래 같은 것도 보는 거죠. 그런 보험 제도가 있고 유통에 위해서는 선물 거래도 활성화 지금 큰 대공헌은 되고 있다. 그리고 유통적으로 정보, 시장 정보 기능을 활용을 해야겠죠. 판매. 내년에 판매를 위해서는 올해 그런 통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시장 정보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어떻게 일어날 거냐. 자료란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나 사상을 기록한 것을 말하지만 지식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한정더 농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자료와 지식을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또 수산물에 관계돼 가지고 유통 판매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 단순해야 되고, 적시하고, 그 다음에 입증 가능성 등이 필요한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유통망에 쓰겠죠.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5번에는요, 유니트 로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산물 같으면 이제 등급화 시키고 나면은,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에 딱 넣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좋겠죠. 로드 시스템 110, 110 이래가지고 1100, 1100입니다. T21입니다. 이게 일간 수송 체계입니다. 유니폼 로드, 유닛 로드 시스템 이라는 가진 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포준화죠. 그리고 물류 포존의 대상은 국외 같은 재질 강도 등에서 일정한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송 보관 하행할 때 제반 기능에 단계마다 일관적인 작업을 하게끔 합니다. 초기에는 돈이 들어갈지 몰라도 이 정착이 되면 결국 비용이 다운된다. 파일럿 유닛 로드에 설명이 되어 있고, 파일럿과 컨테이너 하등 이런 얘기입니다.
일간 바이러트와 감기가 들어보내는데요. 옷을 벗고 강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품으로서 농수산물 유통의 특성, 가장 중시할 특징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크고 수분 함량이 60% 이상이나 부피가 시기 때문에 소비될 때까지 신선하게 농수산물을 보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징, 그리고 우리는 가격의 변동성, 비탄력성 이런 등을 고민해 가지고, 그리고 의획량의 비계획성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걸 비탄력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일장은 개념으로 유통이 뭔가, 유통 허용이 뭔가, 그리고 마케팅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시각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들어갈 것이고요. 유통구조에는 이제 농산물 유통가격안전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따라서 유통체계, 유통주체라든지 이런 걸 그림에 다 이으면서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이제 추위를 굉장히 이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만 하고 117페이지까지만 하고 감기 들면 지금 안 되거든요.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유통 허용, 마케팅 유통 허용과 기능 등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금방 설명했는데도 한 두세 문제 놓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다음에 또 이장할 때는 내일이라도 되면은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지금 다음에 감기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통론 이해입니까? 유통론 1회를 마치고요. 결국 뭡니까? 상품성 평가가 핵심입니다만, 상품성 평가가 핵심이다. 수산부로는 상품성 평가가 핵심입니다. 첨가부로는 첨가부대로 상품성 평가가 핵심이고요. 우리는 이쪽에 하면서 공통원 농산물 유통론과 법령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유통론을 지금 내일도 시간 나면은 간단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품성 평가도 강의를 한 개 정도는 올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